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는 야식 한 끼, 습관처럼 앉아만 있는 하루,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밤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막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46세 편집자 정혜민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응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한 출판사 편집부.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다. 정혜민은 책상 위에 쌓인 원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마감에 쫓기는 하루였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점심을 제대로 먹은 게 언제였던가. 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다. 형광등 아래 진열된 도시락들이 눈에 들어왔다. 치킨 마요 덮밥, 불고기 덮밥, 돈가스 도시락. 고민할 것도 없이 혜민은 가장 기름진 돈가스 도시락을 집어들었다. 거기에 콜라 한 병,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까지. 편의점 의자에 앉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기름진 음식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순간의 위안이었다. 혜민은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며 생각했다. 콜레스테롤이 뭐 그렇게 대수겠어. 난 아직 젊은데. 40대 중반이면 한창 때지. 건강검진? 작년에도 안 받았는데 별일 없었잖아. 다음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혜민은 계단을 올라가다 멈춰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차올랐다.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요즘 야근이 너무 잦았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계속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회사 건강검진 날. 혜민은 대충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다. 별일 없겠지 싶었다. 그런데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진지한 표로 말했다. 정혜민 씨,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 범위를 한참 넘어섰어요. 지금 이 수치면 혈관이 이미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혜민은 어리둥절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운동도 가끔 하는데요. 등산도 한 달에 한 번은 가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한 달에 한 번 운동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면 시간은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혜민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은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혈관 건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혜민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민은 아내 수진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수진은 결과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요즘 사는 거 봐.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밤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버틸 수가 없지. 혜민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마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관리하는 편이야. 관리? 무슨 관리를 해? 일주일에 치킨 3번, 편의점 야식 매일같이, 커피는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데. 혜민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되돌아보니 자신의 생활 전체가 건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생활 습관 3가지만 바꿔도 많이 좋아진대. 그럼 바꿔야지. 딸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 혜민의 딸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조금 관리가 필요하대. 지은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건강해야 해.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 말이 혜민의 가슴을 찔렀다. 딸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다음 날 혜민은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물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습관은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정혜민 씨, 밤늦게 음식을 드시나요? 네, 거의 매일이요.
일하다 보면 배가 고파서 밤늦게 먹는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바로 체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급격히 증가시켜요. 튀김류,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은 가장 위험합니다.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즐겨 먹던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됐다. 그리고 공복과 폭식을 반복하면 몸은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생존 본능 때문이죠.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해요. 혜미는 메모를 했다. 야식 끊기, 규칙적인 식사, 기름진 음식 피하기.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시나요? 출퇴근 빼면 거의 10시간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혈관에 찌꺼기를 쌓습니다. 그럼 운동을 많이 해야 하나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HDL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혜미는 다시 메모했다. 하루 30분 걷기, 오래 앉지 않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수면 부족도 문제인가요? 당연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기름지고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혜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야근으로 인한 수면 부족, 마감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 푸는 방법은 야식과 달달한 커피. 완벽한 악순환이었다. 그날부터 혜민의 도전이 시작됐다. 첫 번째 목표는 야식 끊기였다. 회사에 저염 도시락을 싸가기로 했다. 아내 수진이 도와줬다. 현미밥에 삶은 닭가슴살, 채소 샐러드, 과일 조금. 첫날 밤 배가 고팠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평소 같았으면 편의점에 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물을 마시며 배를 달랬다. 이틀째 되는 날 동료 김대리가 치킨을 시켰다. 혜민 씨도 드세요. 오늘 고생했잖아요. 향긋한 치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이 고였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김대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권하지 않았다. 혜민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담백했다. 허전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체중계에 올라갔다. 1kg이 빠져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기뻤다. 그러나 실패도 있었다. 어느 날 밤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다. 다 먹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됐다. 딸 지은이가 응원했다. 아빠, 오늘도 야식 안 먹었어? 대단해. 그 말 한마디가 혜민에게 큰 힘이 됐다. 두 번째 도전은 움직이는 것이었다. 혜민은 출퇴근길에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회사는 5층이었다. 처음에는 숨이 찼다. 3층쯤 올라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산책을 했다. 회사 주변을 20분 정도 걸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졌다. 오후 업무 효율도 더 좋아졌다. 혜민은 스마트워치를 샀다. 하루 걸음수를 기록했다. 목표는 10,000보. 처음에는 5,000보도 채우기 힘들었다. 그래서 저녁에 집 근처를 한 바퀴 더 걸었다. 수진이 함께 걸어줬다. 오늘 날씨 좋네. 같이 걸으니 좋다. 혜민도 미소를 지었다.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소중했다. 대화도 더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물었다. 아빠, 나도 같이 걸어도 돼? 당연하지. 같이 걷자. 세 식구가 함께 동네를 걸었다. 저녁 바람이 상쾌했다. 혜민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다. 일에 쫓겨 살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찼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가벼웠다. 스마트워치의 걸음수는 평균 12,000보를 넘어섰다.
세 번째 도전은 가장 어려웠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 혜민의 직업 특성상 마감은 피할 수 없었다. 야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업무 우선순위를 정했다. 당장 급한 일과 미룰 수 있는 일을 구분했다.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았다. 모든 원고를 완벽하게 보려고 하면 끝이 없었다. 적당히 선을 그었다. 야근을 해도 밤 12시 전에는 집에 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일이 밀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의외로 업무 효율이 더 좋아졌다. 시간 제한이 있으니 집중력이 높아졌다. 수면 시간도 늘렸다. 밤 12시 반에 자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났다. 6시간 수면. 전보다 1시간은 더 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일이 계속 떠올랐다. 수진이 조언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 그리고 명상을 한번 해봐. 유튜브에 좋은 영상 많아. 혜민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봤다. 자기 전 20분 동안 명상 영상을 들었다. 천천히 호흡하며 몸의 긴장을 풀었다. 신기하게도 잠이 잘 왔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지은이와 자전거를 탔다. 한강 자전거길을 달렸다. 바람이 상쾌했다.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런 순간이 소중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야식과 술로 풀었다면 이제는 운동과 가족과의 시간으로 풀었다.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그러나 고비는 찾아왔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혔다. 지방으로 2박 3일 출장이었다. 호텔에서 혼자 지내야 했다. 첫날 밤 출장지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고기에 술이 나왔다.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다. 혜민은 고민했다. 그동안의 노력이 떠올랐다. 하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 적당히 먹고 술은 사양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술을 끊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해줬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왔다. 배가 고팠다. 룸서비스 메뉴판을 봤다. 치킨, 피자, 야식 메뉴가 가득했다. 딸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나랑 오래 살 거지? 혜민은 메뉴판을 덮었다. 대신 편의점에 가서 샐러드와 삶은 계란을 샀다. 호텔방에서 조용히 먹었다. 허전했지만 뿌듯했다. 다음날 아침, 혜민은 호텔 근처를 30분 걸었다. 낯선 도시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스마트워치가 울렸다. 걸음수 목표 달성. 작은 성취였지만 기분이 좋았다. 3개월이 지났다. 혜민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떨렸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을까?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다. 정혜민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어요. HDL 콜레스테롤도 상승했고요. 체중도 3kg 줄었네요. 혜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요? 다행이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병원을 나서며 혜민은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검사 결과 좋게 나왔어. 수치가 거의 정상이래.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다행이다. 당신 고생했어. 오늘 저녁에 축하하자.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반겼다. 아빠, 검사 어떻게 나왔어? 아주 좋게 나왔지. 이제 아빠 건강해.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아빠, 오래오래 건강해야 해. 혜민은 딸을 꼭 안아줬다. 이 순간을 위해 참았구나. 이 순간을 위해 노력했구나.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진이 건강한 저녁을 준비했다. 구운 생선에 채소 샐러드, 현미밥. 예전 같았으면 심심하다고 느꼈을 식사였지만 이제는 맛있었다. 입맛도 변했다. 식사를 마치고 혜민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3개월 전 자신이 떠올랐다. 새벽 편의점에서 기름진 야식을 먹던 모습, 숨차게 계단을 오르던 모습, 불안했던 병원 검사 결과. 수진이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 싶었지. 그래도 해냈잖아.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 쉽지 않았어. 야식 참는 게 제일 힘들었어. 지금도 가끔 치킨 생각나. 수진이 웃었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혜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일주일 후 혜미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김대리가 물었다. 혜민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뭔가 건강해 보여요. 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생활 습관을 바꿨어요. 야식도 끊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대단하네요. 저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비법 같은 거 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3가지만 바꿨어요. 야식 끊기, 매일 걷기, 잠 제대로 자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충분하더라고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혜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다. 그날 밤 혜미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3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하고 싶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야식이 나쁘다는 것,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도 그랬다. 46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다. 내 몸이 영원히 버틸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현실을 보여줬다. 혈관은 이미 막히기 시작했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바꿨다. 단 3가지만 바꿨다. 야식을 끊었다. 매일 걸었다. 잠을 제대로 잤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내려갔고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갔다. 혈관은 다시 젊어지고 있다. 이제 나는 안다. 변화는 어렵지 않다. 완벽할 필요도 없다. 가끔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혈관을 지킨다. 딸 지은이를 위해서, 아내 수진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건강한 내일을 향해서. 혜미는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막 야식을 먹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잠들 시간이었다. 수진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자요? 응, 자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좋은 꿈 꿔. 당신도. 혜미는 눈을 감았다. 몸이 편안했다. 마음도 평온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잠들기 직전 혜미는 다짐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나와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혈관을 지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야식을 줄이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잠을 제대로 자는 것. 이 3가지만으로도 당신의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혜민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